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전에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오후에 바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청와대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곧바로 제거를 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오후 2시였죠, 어제. 조국 장관이 사퇴한다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개혁안 발표할 때만 해도 법조 취재하는 기자들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네, 법무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온 게 어제 오후 1시 반쯤입니다. 예. 점심을 먹고 오후 취재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데 오후 2시부터 보도해달라며 조국 전 장관, 당신 장관이죠.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한 겁니다. 불과 2시간여 전에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했기 때문에 어제 그 시점에 사의를 밝힐 거라고는 상당수 기자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던 법무부 수장이 왜 갑자기 물러났을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이 밝힌 사퇴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입장문 제목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였습니다. 예.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필생의 사명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고 이런 성과는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퇴근길에도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두 차례 검찰개혁 방안도 발표를 했고 어느 정도 검찰개혁의 초석을 만들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족이 수사받는 이 상황도 고려가 됐겠죠. 네, 조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가족 관련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가 직접적인 배경이란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죄송스럽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판단했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검찰개혁을 한 달 넘게 밀어붙이던 장관이 갑자기 물러난 건데 자, 법무부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사의 표명이 발표됐다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법무부 핵심 간부들도 어제 오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고 점심을 먹을 때 조 전 장관이 입장문을 작성해 가져와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예. 청와대도 관련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그제 열린 검찰개혁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에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 의사를 전했고 미리 상의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도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반응이 없다는 게 반응이다 이렇게 취재가 되는데요. 대검찰청도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받은 뒤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까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던 장관이 돌연 사퇴한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자, 이 조 전 장관 사퇴가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권과 밀접한 조 전 장관이 자연인이 된 만큼 검찰로서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다 이런 부담은 덜어냈습니다. 검찰 수사도 따라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사모펀드, 입시 부정, 웅동학원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5차례 불러 조사했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차례 기각된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일단 조 전 장관 가족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등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칫 수사 속도를 늦춘다면 조 전 장관을 찍어내려는 수사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검찰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